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방문자 요청편으로 농심, NDS 인턴 자소서 문항 분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빨리 진행을 할게요. 어디 보자. 네, NDS. 처음 들어보지만, 네, 예, 신개념 소통형 취업 강의, 예,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고고. 네, 일단은 이제 이 주노플로 지기는 항상 이제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마인드. 예,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채용 공고도 앞에 이렇게 자소서 한몫하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클릭수나 이제 조회수 늘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큐에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채용 공고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채용 공고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까요? 당연히 모집 요강이고 이 채용 인형 영영 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못한 것 같네요. 뭐 두 자릿수 뽑겠다는 얘긴데 예, 이거는 좀 적진 않 많이 뽑는다. 뭐 두 자릿수 뽑는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뭐 딱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이렇게 포인트 준 거네요. 예, 이거 해봤냐?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 능력 있냐? 근무지는 뭐 여기가 될 거다. 뭐 이 정도고요. 어, 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 평가 후 정규사원 채용. 별로 이렇게 엄청 뭐 좋은 회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또 인턴으로 갑질을 하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급여도 나쁘지 않고, 네, 이제 이런 정보를 왜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어, 뭐 여기서 뭐 결국에는 뭐 과제 수행이라고 하면은 뭐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결국에는 뭐 농심 안에서의 어떤 이제 개선점이라든지 뭐 이 안에 사내에서 이제 인턴십 발표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일 거다. 그래서 뭐 채용 공고에서 그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하진 않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온 것보다 자바, C++, 웹 프로그래밍. 예, 이제 펜이 있어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니까. C++. 예.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채용 공고에서 뽑아낸 거고요. 이 키워드로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번부터 볼게요. 또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예, 이렇게 성장 과정, 장단점, 지원 동기를 버무린 아주 이제 좀 나름 꼬운 자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만 하면 쉬우니까 이제 이렇게 앞에 어 이렇게 부비 트랩처럼 함정을 놓는데 이거는 앞에 이 두 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지원 동기만 집중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 준비를 하였는지 구체적. 야, 구체적. 다른 분들은 아마 이렇게 구체적이란 단어를 놓칠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놓치지 않는다. 구체적 키워드 잡았고요. 사람은서 자신이 이뤄낸 가장 큰 변화에 대해 당시 상황, 자신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예, 가장 큰 변화. 예, 가장 큰 변화. 예, 이렇게 별표 쳤습니다. 별표. 그리고 4번. 입사 후 기대하는 역할 및 포부, 자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입사 후 미래죠. 예, 네. 자, 어, 당연히 이제 순서를 정하고 할 건데요. 당연히 1번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뭘까요? 음, 뭐
이제 저는 제가 일반적인 분들 아마 이제 2번이나 4번을 생각할 텐데 저는 이제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걸러내기다, 걸러내기. 왜냐면 대부분의 지금 지원자분들이 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해서 이게 어, 내가 가장 큰 변화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왜 나는 지금 인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어, 이런 자바나 C++ 웹 프로그래밍 이제 그런 컴퓨터 개발 관련돼서의 나의 변화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 근데 이거 하면서 내가 어떤 언어를 배우게 됐다고 그 인생의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걸러내기다, 걸러내기. 예.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정말 딱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일단은 나는 인턴 돼야 되겠고 가고는 싶고 한번 인턴 경험을 해봐야 되겠고 하니까 그런 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채용 공고에서 본 단어들 이나 IT 관련된 IT 뽑은 거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만 가장 큰 변화를 쓰는데 이거는 그걸 IT적인 걸 쓰는 순간 떨어지는 자소서가 됩니다. 왜냐면은 걸러내기라고 했잖아요. 뭐 한 수백 개 되는 자소서 중에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네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인데 너가 뭐 갑자기 뭐 IT적인 뭐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너가 뭐 얼마나 많이 변했겠냐. 그러니까 진솔하게 써야 된다. 어, 뭐 저라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뭐 가장 큰 변화가 제 군대에서 있을 때 뭐 전산 실수를 해가지고 한 몇십만 건의 문구, 전자 결제 문구를 날렸었거든요. 그런 날렸던 경험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하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됐어요. 항상 백업을 해두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경험인데, 그럼 되게 이런 거를 진솔하게 써야지 걸러내기 안 걸린다. 그래서 뭐 괜히 뭐 어설프게 IT 같은 거 썼다가 회사가 원하는 IT 같은 거 쓰려고 하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Q3은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당연히 뭐 2번이겠죠. 요즘 이제 NCS가 중요해서 결국에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뭐 이제 우리 IT 이제 뭐 개발 인력 뽑을 건데, 잠 볼까요? 어디? 네, SI 개발이죠. 또 중요한 것 같고 못 잡았네요. 네, SI. 예, 공교롭게도 지금 이 블로그 운영자가 제가 이제 IT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예, 아주 여러분들 좋은 이제 IT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어, 꼭 IT가 아니어도 제 뭐 취업 강의는 뭐 제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예, 그래도 IT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왜냐? 제가 이제 실제 필드에서 이 SI도 해보고 SM도 해보고 이 SM 중에서도 업무 개발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인프라에서 일을 해보고 좀 있으면 이제 보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다 해본 거죠. 뭐 IT적으로는. 뭐큰 그림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 진행 뭐 돈 막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프로젝트도 해보고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2번이 왜 중요하냐 이제 뭐 어떤 지원 직무가 이제 뭐 SI 개발이니까 뭐 대학교 때 프로젝트 했던 거 그냥 쓰면 되는데 예 근데 구체적으로 쓰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이고, 어떤 로직으로 했냐 어떤 기술을 사용했냐 그럼 당연히 기술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실제 이건 이제 IT전 하는 분들은 아는데 물론 리팩토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로우한 이 개발 언어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라기보다는 이 자바 이 언어들 안에서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 때를 기억해 보면은 뭐 리페토링이라든지 뭐 정말 공학적인 건데 뭐 자바의 이제 책을 한 번 더 쫙 훑어보면은 뭐 객체지향 중에서도 정말 원론적인 부분. 예. 사실 이제 저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고 이쪽 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자바에 보면은 그 힘 메모리라고 있어요. 아, 정말 이거 IT 강의로 가게 되는데 어, 그 메모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지원자.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죠. 자바에 대한. 뭐 가령 뭐 지금 다 IT 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아예 말을 할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힘 메모리를 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뭐 128, 120만 뭐 메가바이트인가요? 네. 예. 이제 이렇게 네네네. 전체가 이제 뭐 1024 기가면 이제 그 안에서 올드 영역이 있고 뭐 뉴 영역이 있고 여기는 힘 메모리 여기 뭐 펌 사이즈라 그래서 자바는 항상 자원을 할당하고 쓴 다음에 이제 다시 재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반납을 한다. 반납을 하는 걸 뭐라 한다? 가비지. 가비지 컬렉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GC라고 그럽니다. GC. 그러니까 이제 GC를 하면서 이렇게 자바에 자원을 할당하고 안 사용하면 GC하고 이제 GC가 계속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막 너무 반복돼서 계속 무한루프 돌아서 이 GC가 제대로 반납이 안 되는 그런 단계를 풀 GC라 그러고요. 풀 GC가 계속 하면서 오버가 나는 게 이제 그 아웃 오브 메모리 힙덤프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냐면 이 정도의 그 학부 때 기술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요청하시면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적어 드릴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만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이런 기술 나는 지연 증명 관련해서 이런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이런 GC나 이제 이런 메모리 릭이 누수가 발생했고 그런 메모리 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국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최대치로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개발을 어떤 방법론으로 해야 된다라는 형식의 구체적 기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볼 거란 말이에요. 이번 어느 정도 차장급 이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법론으로 그냥 단순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런 메모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뭐 하는 사람은 원하지 뭐 대단한 프로젝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단순 코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단순 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빨리 코딩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예. 나름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뎁스 있게 기술적으로 엔지니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써야 된다. 이제 이건 지금 사례를 든 거고요. 자바에도 있고 C++에도 있고 웹 프로그래밍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PHP 뭐 가령 웹 프로그래밍은 요즘에 뭐 이제 뭐 PHP랑 뭐 ASP도 있고 뭐 JSP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아이바티스라고는 뭐 프레임워크 이제 구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계속 넘어가지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뎁스 있는 엔지니어적인 기술이 있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이런 거에 한 발자국 더 기술적으로 뎁스 있게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써준다.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다. 예.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실사례로 보여주는 게 아마 더 좋겠네요. 앞으로는. 요청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도 이제 이 SM에서 이제 인프라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아키텍처나 뭐 기술적인 거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강의화해서 IT 하는 분들이 저희 그 자소서 블로그에 오시면 또 그런 것도 많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사는 이제 입사 후 역할 및 포부 이제 발전 방향인데 뭐 이거는 뭐 뻔하죠. 뭐 SI 개발 뭐 몇 년 하면서 개발적인 능력 키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 몇 번 뛰면서 전반적인 이제 PL 역할로 하고 뭐 나중에 PM 되겠다 이게 뭐 이런 수준으로 쓸 건데 네 이거는 접근 방향이 진짜로 나는 PM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써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PM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PM이 되겠다라는 접근 보다는 어 그거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롤 모델.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잖아요. 너의 입사업 미래인데 난 단순히 그냥 SIM 하다가 이거 하다가 하면은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아, 나는 이제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어, 어떤 프로젝트든 이 PM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그 SI 개발에 흥미를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뭐 PM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래서 나의 생각은 서점에 가서 이제 그런 성공한 PM들의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성공한 PM 중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 어떤 사람의 그런 성공적인 PM의 책을 읽게 됐고 그 프로젝트 매니지 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하더라 라는 부분의 이제 노하우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의 발전 방향은 앞으로 내가 PM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나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거다 라는 자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나름의 이렇게 원인과 결과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PM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SI 가서 들어가게 되면 3년 있다가 이거 하게 되고 어, 그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부장급 되면은 PM까지 할 거다 라고 아마 대부분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이렇게 SI 하면서 나중에 나는 뭐 빅데이터도 하고 뭐 이런 자바 뭐 이제 새로운 이제 하둡 기술이나 뭐 엘라스티 서치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뭐 PL 되면서 그 다음에 뭐 PM까지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겁니다. 매력이 있으려면 달라야 된다. 근데 나는 IT를 하고 있지만 나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단편적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서점이나 주변의 선배들이나 어떤 IT 잡지를 통해서 그 정말 PM이 어떤 성공적인 PM에 대한 롤모델을 찾으려고 했고 그런 나의 적극적인 롤모델 찾는 활동 중에서 어떤 그 성공적인 PM 생활을 마친 사람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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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두 번째 역량, 세 번째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어떻게? 그게 나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이렇게 나의 발전 방향을 이런 흐름대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지원 동기를 이제 지금 하게 되는데요. 좀 더럽네요. 어떻게 지울 수가 없나? 예. 예. 일단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앞에 성격상의 단점의 성장 과정을 어, 일단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되 그 안에 그냥 나의 성장 과정만 포함돼도 되고 성장 과정은 꼭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격상의 장단점은 그냥 그 안에서의 나의 뭐 적극적인 모습을 사례로 넣어주면은 그게 성격상의 장단점이 됩니다. 굳이 이제 여기서 성격상의 단단점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건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자소서를 쓸 때 처음에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어 이제 그 지원 동기를 당연히 먼저 써줘야 되는데 농심 NDS를 인턴을 하지만
여기 있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아 굳이 너가 농심 NDS에 되게 목맬 것 같진 않아. 그건 나도 알아. 그래도 너가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면은 나름의 관심을 갖고 네 농심에 대한 회사 NDS가 무슨 뭘 하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 회사는. 어, 그러니까 뭐 농심 데이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심 이제 그룹사의 이제 농심 이제 뭐 과자 만들고 이제 그런 라면 파는 회사인데 거기에도 이제 전산 시스템에 이제 아웃소싱하는 IT 회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뭐 아웃소스니까 이제 IT 전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지원 동기를 적어주는 거야. 아 나는 어 내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런 이제 소매업이나 이런 이제 그런 그 대기업의 이제 IT 아웃소싱 이제 인력들이 어 되게 그 많이 성장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어, 데이터도 많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 부분에 대한 개발 기회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농심 데이터 시스템의 인턴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 어, 이제 그 CIO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었고 그 목표는 나의 대학 시절을 대변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IO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이제 그 IT 학원에 대해서 이제 OS도 배우고 OS를 배운 다음에는 그에 맞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그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전반적인 그런 아키텍처, 인프라적인 거를 이해해야 이제 나중에 시스템을 관리 프로젝트 진행하는 PM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나름의 이제 목표를 세웠다. 성장 과정은 목표라고 보시고요. 그 이 안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원이나 이런 거 찾아갔다는 장점을 좀 이렇게 적극성을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는 뭐 스마트 팩토리든 너네 농심의 이제 NDS 농협 이제 농협이 아니죠. 농심 데이터 시스템을 농심 그룹의 IT 아웃소스 회사다. 그래서 IT 전문 회사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만 적어도 이 자소서는 100%입니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NDS? 그러면은 그냥 농협 할까? 농협 농심이라고만 농심의 안에 있는 회사라고만 생각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 너 지금 농심인 줄 알고 왔지? 하지만 사실 농심의 안에 있는 다른 IT 계열사다. 이제 아웃소싱하는 IT 전문 회사다. 라는 이제 이해도만 이 지원 동기에 적으셔도 어느 정도 성공한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뭐 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계속 넣을 건데 취업 고민 이렇게도 해드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해서 저번에 한 이제 2분 정도 왔는데 근데 이거는 10명까지만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면 다 무료니까 아마 선택받은 분들이 될 겁니다. 왜냐? 제가 다 취업 시켜드릴 거거든요. 공짜로. 예, 공짜지만 이제 좀 고마우시면 나중에 주변에 구독 신청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 게 좋겠죠. 저도 뭐 시간 뭐 허투루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 신용분석사 자격증 따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이거 잘하시는 분들 좀 주변에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그룹방 이제 친구 추가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신청 양식을 보내주시면 저랑 계속 소통하실 수 있는 그룹방 초대를 해서 예, 카카오 그룹방에서 이제 계속 취업 상담, 뭐 고민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되는 시간대 계속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물인데,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들 제가 이거를 공짜로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다 동영상 제작이 될 텐데요. 당연히 뭐 이거는 첨사 이거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 동영상 많이 제작할 거다. 인사 보내달라. 네, 감사합니다.